안녕하십니까, 올 가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교육을 받으러 왔습니다. 어떤 교육이냐면 길에서 다니는 노란색 넘버 아시죠? 자동차 노란 남바, 영업용 자동차라 하고요. 크게는 택시가 있고요, 그리고 버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보는 영업용 트럭들, 노란 남바들을 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왔냐,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노란 영업용 넘버를 가지고 있어요. 제 명의로 이제 운송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자격증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 요런 걸 가지고 계시면 1년에 한 번씩 이제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제가 지금 교육을 받으러 왔어요. 거의 한 3년 만에 온 것 같은데요. 원래는 이렇게 오프라인에서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온라인으로 했었어요. 온라인으로 하다가 이번에 첫 번째로 오프라인에서 다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런 자격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그동안 뭐 관심도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알려드리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대전교통문화연수원에서 실시되는 화물운수 종사자 교육을 받으러 왔습니다. 보수교육은 총 4시간으로 미리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이 가능합니다. 해당 지역 교육은 무료이나 타시도에서 받을 경우 추가요금 5,000원이 발생됩니다. 교육을 받으러 갈 때는 꼭 신분증과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을 필참하셔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운수사업자는 사업 일부 정지 10일, 과징금 15에서 30만원이 부과되며 운수 종사자는 과태료 50만원이 발생됩니다. 예비군과 비슷한 분위기의 교육장에 들어왔습니다. 교육은 촬영이 불가하여 핵심 포인트가 되는 몇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이번에 구입한 AI 보이스로 설명드릴게요. 하하하하. 버전이 어떻게 되길래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전 도우미 역할을 할 지수예요. 반가워요. 하하하. 미안. 어찌되었든 시작해보자고.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현재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에 대해 말씀드려요. 지난해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2,735명으로 통계관리를 시작한 이후 최초로 2,700명대 진입했다고 합니다. 2,700명이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자, 들어볼래? 우선 가장 최근의 이야기로 말해보자면 2015년 4,621명, 16년 4,292명이었고 20년 3,079명, 21년 2,916명으로 줄어들다가 22년에 2,735명이 된 거야. 불과 6, 7년 사이 많이 줄었지? 우리나라 역대 최고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때가 언제인지 아니? 옛날이 아닐까요? 그치, 맞아. 우리나라 역대 교통사고 사망자가 제일 많았던 때는 바로 1991년도야. 통계상 1만 명이 넘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했고 사고로 인하여 이후 사망자는 3만 명이 넘는다고 추측하고 있어. 지금하고 비교하면 정말 엄청나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요즘 가장 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 방법입니다. 22년 7월 10일 보행자 보호법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맞춰보세요.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는데 보행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요? 정답! 사람이 없으면 서행으로 지나가요. 땡땡땡, 틀렸어. 이럴 때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좌우를 살폈을 때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서행하여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럼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서행해서 지나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지 않았어도 무조건 일시정지 후에 우회전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횡단보도 안에 있을 시에는 절대 주행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정차해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빠져나간 뒤에 주행을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는 나오지 않으나 대법원 판례에 나옵니다. 23년 1월 20일자로 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우회전 시 진행 방향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등으로 들어왔을 경우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을 때에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또 진행 방향 차량 신호등이 초록등이 들어와 있는 경우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후에 진행을 합니다. 만약 우측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있다면 보행자가 다 빠져나간 뒤에 주행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더, 진행 방향 차량 신호등도 적색등이고 우측 보행자 신호도 적색등일 때 예전에는 서행 통과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안 됩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정차를 해야 합니다. 그럼 한마디로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하고 상황에 따라 우회전을 해야 하네요. 맞아. 그리고 앞에 차가 정차 후에 출발한다고 나도 그냥 따라가면 안 돼. 내 차도 한번 일시정차를 한 후에 주행해야 된단다.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단속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시정지는 4바퀴가 정지 후 3초에서 5초 사이이며 이 사이의 좌우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기 위반 시 보험료도 할증됩니다. 2번에서 3번 위반 시 5%, 4번 이상 위반 시는 10%까지 할증이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회전교차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회전교차로는 소통과 안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럽에서 도입이 된 교차로 방식인데요. 교통량이 적은 곳에서는 유리하지만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는 맞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은 반시계 방향으로 진행하며 서행을 해야 합니다. 서행이란 차량이 즉시 멈출 수 있는 속도 시속 10km를 말합니다. 천천히 다녀야겠네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회전하는 차량에 양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입하다 사고 시 과실상 비율이 8대2, 7대3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진입 시 회전 차량 우선으로 진입하세요. 회전교차로 진출입 시에는 신호를 해야 합니다. 진입 시에는 좌측 깜박이 출차할 때는 우측 깜박이를 켜서 신호를 한 후에 진출입을 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3만원입니다. 휴, 과태료 내다가 끝나겠어요. 그리고 회전교차로 중앙에는 밟고 갈 수 있는 화물턱이 있습니다. 큰 차량이 회전 시에 오른쪽 차선을 범하지 않고 가운데 화물턱을 이용해 회전할 수 있습니다. 설치 필수 사항이며 없는 곳이 있다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유익한 교육 내용 몇 가지를 이야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다음에 또 뵐게요. 자, 형님들, 진짜 교육을 다 받고 나왔는데 한 4년 만에 교육을 받고 나왔어요. 항상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처음에는 귀찮고 지루하고 뭔가 교육이라고 하면 딱딱할 것 같고 그렇긴 한데, 이 운전교육, 화물 운송 자격, 보수 교육 같은 경우는 엄청 유익한 것 같아요.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새로운 것도 알게 되었고, 좀 더 새로운 법규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영상에는 못 담았지만 교육했던 부분들 조금이나마 이렇게 정리해서 중간에 올려드렸어요. 최근 바뀐 법규들, 신호체계라든지 그리고 차선,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주 유익하고 뜻깊은 교육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올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